네,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부터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피켓팅을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화끈하게 좀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잘된 발언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 잘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업보가 큰 사람이에요. 아니, 야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 악수도 안 했잖아요. 사람하고만 악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야당이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나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했던 것도 다 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 제공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극한 정치, 혐오의 정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 넉넉해야 합니다. 아니, 알겠는데 그래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 물론이지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이 당사자들 정청래 대표나 또 우리 원내대표나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오만한 발상이에요. 이런 거를 먼저 자기가 내가 실수했다든지 풀자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럼 거꾸로 송원석 대표가 좀 먼저 하면 좀 안 돼요? 야당이 먼저 하지는 않잖아요. 또 여기서 갑을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또 여야가 또 이렇게 나와. 갑을 관계가 어디 있어요? 네. 모든 거 지는 게 여당이에요. 우리가 여당일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런 감정적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윤리위가잖아요 지금. 윤리요. 다른 것도 다 윤리 또 여가 하면 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끝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협치가 가능한 정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헌법적 근거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말을 바꿔 가지고 전담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민특위도 얘기하고 지금 여당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반민특위는요 옛날에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헌법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개헌과 관련된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헌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헌정 수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란을 응징한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헌법에 없는 이 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과 별도로 그러니까 반민특위는 법원과 별도로 다시 재판부가 구성이 된 건데 그 헌법에 근거가 있었죠. 있으니까 된 거지.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건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법원 내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원 밖에 법원 안에 요것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 요거잖아요. 개념이. 그러면은 그거를 법원이 알아서 하게 하면 몰라요. 정치권이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냅니까? 법관은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원에 하는 일을 왜 입법부가 창결하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그랬어요. 권력의 서열이 있습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아니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의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권력의 서열이 있었습니까? 의전이나 또 국민들께서 위임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위임된 권력이 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또 선동이나 이러한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삼권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아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권력의 서열이 있으니까 입법부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치처럼 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도 전부 다 법적으로 했다고요. 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꼴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분물 터지도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편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편해요? 아니 어떻게 대법원장을 사퇴를 하라 그럽니까? 예. 입법부가. 예.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죠? 법을 위반했습니까? 그 전에도 32번에 탄핵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재판관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드하고 검찰 누구 감사원장 다 장관들 탄핵을 했었잖아요. 이거 한 번이라도 사과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됐거든요. 한 번도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어떤 헌법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무슨 잘못으로 지금 현재 물러나라는 거지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른바 내로남불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한 장일 때 국민의힘에서 민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사퇴하라고 막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것이었겠네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런 부분들도 네. 옳은 방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사퇴하라고 했었거든. 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해요. 네. 정치적인 판단을 고려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지요. 대법원은요, 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네. 지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그거는 여당 의원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헌재 소장 물러나라고 한 것도 잘한 건 아니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그나마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치적인 또 판결을 하잖아요, 실지가. 그렇지만 사법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기현 그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기현 판사요. 네. 지기현 판사가 뭐를 잘못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부터가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를 자, 하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잘못된 거잖아요. 공수처에 계엄과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 알려진 일이잖아요. 또 거기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물론이지요. 예. 두 번째, 55 경비단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승인을 안 했다. 딱풀 공문 다 그거 알고 계실 거라고요. 자, 이러한 법적 구속 여건을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이러한 법적 구속 여건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55 경비단은 굉장히 국가 중요한 군사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고 체포영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건 석방을 해야 되겠다 석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지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를 이게 1심만 2년 6개월인가 걸렸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지기현 판사가 지금 현재 12월 정도에 이 재판을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의 잘못이 뭐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만 오더라도 지금 특검은 주사회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던데요. 아니,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독립성입니다. 그 독립성을 왜 침해를 하죠? 그래요? 왜 침해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현재 들어서 그 침해할 수가 있죠? 지금 법원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재판의 독립성의 전제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독립된 위치에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라고 하는 신뢰가 그러니까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뭐 룸살롱 접대 의혹 이런 게 나왔다. 그 제기가 됐어요. 근데 그거하고 법원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얘기가 뭐냐, 법원이 그래서 윤리 감찰을 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룸살롱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재판부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원 스스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부적절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룸살롱 가지도 안 했고요. 먼저 밥값을 본인이 냈더라고요. 다 나왔잖아요. 갔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먼저 1차를 밥을 다 샀고 후배들이 올라와서 그 이후에 룸살롱이 아닌 여러 그 아마 오픈된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먹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방송 진행하는 우리 김앵커는 다른 데 가서 술 한잔 안 하십니까? 저는 요즘 거의 술을 안 먹어서. 그러면 이 방송에 나와서 하게 되면 하차해야 됩니까? 아니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재판부에 대해서 찍어내려고 하는데 그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기현 판사의 해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나왔던 거지요. 후배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지기현 판사의 해명이었어. 그러면 그건 현재로서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니까 그럼 법원이 윤리감찰을 한다고 법원 스스로 밝혔으니까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의무는 있잖아요. 법원에서. 근데 왜 안 내놓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아니 그거하고 이 재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지요. 또 그거를 내놓고 안 내놓고 하는 것도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예를 그럼- 들어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그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의원님의 논리대로 하면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서는 노터치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 안에 자정작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게 지적이잖아요. 안 되고 있다라고는 증거를 내놔 보세요. 윤리감찰 결과를 안 내놓고 있다는 아니 질문을 그거는 계속 법원에 드리잖아요. 알아서 내놓을 거고 또 그 또한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지요. 아, 그럼 없다고 내놓으면 되는 거죠. 아니 없다고. 그거는 법원에 내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 그럼 대통령실에 문제 있다 그래서 다 내놓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지요. 사법부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놨겠지요. 그거 안 내놓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공격하는 거하고 이 공정하지 못하니 이 재판에 대해서 손대라고 하는 거군. 이거는 인신공격입니다. 인신공격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제 견해가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결과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정말 정치 재판이지요. 이게? 그리고 검찰도 그렇게 구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옆에 있었어요. 이 두 쪽에서 이 문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쪽에 문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김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 밀어가지고 갈비뼈 7개 부러져가지고 한 달 이상을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 공수처 말 좀 만들지 말자고 온 거잖아요. 공수처 이번에 이 계엄과 관련돼서도 내란 사건이 없는 거 수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야당이 얘기했던 거예요. 또 공직선거법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야당은 그렇게 반대하고 회의장 안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바깥에 항의할 수 있는 그 곳에서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구형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형이? 예, 구형이. 그래요? 아무튼 이제 뭐 재판부 이거는 이제 검찰이 이렇게 형을 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거니까 요구한 거지. 이제 선고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선고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요 점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던 거고 그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기본 취지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사안에서 여야가 입장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화로 풀어야지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진화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회의장에는 안 들어갔죠. 바깥에 복도에서 항의를 한 것이지요. 그럼 이른바 최입의 자, 의원 감금 사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최입의 의원 사건도 전 최입의 의원이 그거를 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최입의 의원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웃으면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마술도 하면서 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 안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갖다가 그걸 걸은 거지요. 그러면 최입의 의원이 지금 무고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니 무고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었고 여러 의견들도 나누면서 했었던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21대 22대 의회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균형? 일방적이잖아요. 언제 대화를 했습니까? 공수처 그걸 정말 지금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다 세금 혈세하면서 거기서 몇 건이나 수사했지요? 네, 다시 지금 자 이러한 기관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대화를 다 거절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임의 내용과 게임의 규칙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니까요. 제가 규칙하고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규칙을 지켰다니까요. 그 회의장 안에서는
저희가 들어눕거나 회의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공통의 공간인 복도에서 의원들이 항의를 했지요. 그럼 의원님-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루도 민주당이 들고 온 겁니다. 민주당이 문을 부시기 위해서 그 빠루를 가지고 부신 거예요. 그것을 그 안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빠루를 뺏은 거지요. 그거는 제가 팩트를 좀 정확히 저희도 전해드렸으니까 팩트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빠루를 들고 등장한 사람은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국회 그 방호관가요? 팩트를 말씀드리지요. 그 직원이 저희 했다고 공식 비서관이- 발표까지 나왔는데요. 저희 비서관이 빠루를 안으로 부시려고 집어넣은 것을 안에서 잡아서 뺏은 게 저희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한테 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들고 있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아니, 방호과 직원이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시켜가지고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시고 있는 거를 뺏어서 나경원 의원한테 이렇게 빠루 같은 이런 폭력 행위를 했으니까 그걸 나경원 의원한테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빠루를 방호과 직원들이 들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시켜서 들고 아니죠. 있었던 들고 것이다. 있는 게 아니라 그 빠루를 가지고 문을 부쉈지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잡아 당겨가지고 그걸 뺏은 겁니다. 너무 그럼 하여간 그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선거 공판에서 그러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정상적인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행위고요.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국회 안에서 있었던 것은 대개 국회 안에서 여야가 푸는 겁니다. 이거 말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수당인 여당이 안 하고 있는 근데 거지요. 만약에 유죄 나오면 그때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유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푸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요거 좀 여쭤볼게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안오석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선거가 가까이 있으니까 별 얘기 다 나오겠지요. 별내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고려사항 아니다. 여러 형태의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짜가지고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왜요? 뭐 그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예. 여러 안들이 나올 수 있지요. 근데 왜 정당 대 정당이 아니라 왜 인물들이 이렇게 연대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게? 아무래도 정당과 정당 그때가 되면 또 정당과 정당도 함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뭔가 합쳐질 수도 있다고 혹시 보세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여건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승리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어떤 게 확률이 높으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뭐 저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에서 예.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또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직하게 이게 그 일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파 진영에서 좋은 자원이고 언젠가는 저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결국은 동력과 계기와 이익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서로 이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을까요? 그 시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 서로 시너지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득이 함께 힘이 좀 모아질 때 시너지가 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린 마음이다 혹시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장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어느 시점에 가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짧게 국방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군 사망 사고, 폭발 사고 지금 잇따랐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총기 관리라든지 또 탄약 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지도부가 좀 공백도 있었고요. 또 육해 공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그러니까 좀 짚고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지속적으로도 지금 새로운 총장들이 다 오시고 그래서 임명되고 그래서 국회 방문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